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청자 행동에 가만히 앉아 있기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언어 행동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았고 청자 행동에 대한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자 행동을 습득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이 청자 행동이 잘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화자 행동이나 다른 인지 학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청자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선은 불렀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교수를 하기 위해 선행 조건이 얼마나 갖춰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잘 들어보시고 이제 아동이나 우리 발달 장애인, 안 그러면 아동을 교육할 때 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서 선행 조건을 잘 갖추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자 행동에 가만히 앉아 있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언어 행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언어라고 하지 않고 언어를 언어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키너가 언어 행동, 즉 이제 화자 행동 쪽을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청자 행동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언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주고받는 개념, 그게 언어 행동이라고 이전 강의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머 시키고 그걸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청자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먼저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화자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화자 행동이 더 발달한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소수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이 청자 행동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자는 잘 발달을 했는데 청자보다 화자가 뛰어나다 한 경우에는요, 청자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왜냐, 화자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청자 행동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화자 행동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있다의 기준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능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말의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향상되지 않는다, 그냥 언어 말하는 것에만 집중해버리면요, 그 부분에서 나중에 소통이 되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계속 화자 행동을 교육하기보다는 이 청자 행동을 우선 교육을 하고 이 화자 행동으로 다시 넘어가 주는 것이 오히려 화자 행동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청자 행동, 그리고 탄탄한 기초,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많이 하게 되더라도 정체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더 탄탄하게 하면 다음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사회적 인트라버벌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보다 주고받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언어로서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영역들을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교육을 해 나가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자 행동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자 행동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9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9가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해서 청자 행동의 영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청자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거 외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고, 항상 제가 안내해 주는 부분은 그냥 기본이다, 기초로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만히 앉아 있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눈 맞추기, 일반화된 모방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 단계적으로 이거는 나아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몇 가지 목표 단계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앞에 단계를 해보고 나서 더 탄탄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기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DTT라고 하는 교육을 실행을 할 때도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주의 집중이 돼야 되죠. 주의 집중을 할 때는 상황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나를 바라본다, 쳐다본다, 유지한다. 이런 눈 맞추기도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볼 수 있다. 보고 나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가만히 앉아 있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청자 행동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라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 가서 의자를 보고 그냥 앉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그냥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작적 행동이라고 작동 행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게 어떠한 환경이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SD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작동 행동으로서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앉아야 되는 상황에서 적당히 앉을 수 있고 앉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선행 자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어떠한 상황일 때 할 수 있다가 항상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정확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습득된 하나의 반응군으로는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동, 자,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다고 했죠. 가만히 앉아있기라는 부분입니다. 자, 앉아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서 손을 흔들고 앉아서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라는 것은 바른 자세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교육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단계적으로 했을 때 우선은 앉아요 라는 말에 반응해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앉아요. 자, 앉을까?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런 언어적인 말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잘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 사건을 전제를 할 때 앉아요라는 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의자를 보여주고 바로 앉도록 할 것인지 손짓에 의해서 그냥 앉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선행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선행 사건에 의해서 제대로 그 상황에 반응하여 자리에 앉는다는 걸 우리는 전제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 학습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룹 상황이 됐거나 뭐 교육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착석은 더 잘 되는 면은 있습니다. 어릴수록 착석의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올라갔는데도 착석이 안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착석은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기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교육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고 항상 어떠한 구조화된 환경에 한번 이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자리에 앉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교수 통제합니다.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았어요, 잘 앉았어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장기 목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떠한 교수 상황에서 앉았는데 한 10초 정도는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10초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에 따라서 이게 10초가 될지 때로는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짧아지는 상황은 이 10초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마
20초, 30초, 그리고 뭐 1분, 2분 더 이상을 이렇게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이나 아동의 그 현행 수준이나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시간은 바꾸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교수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다. 자, 1대1이라는 구조화된 환경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앉아 있는 게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두 번째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히 1대1 수업할 때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제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말했지만은 DTT도 그렇고 ABA도 그렇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은 일반화입니다.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2명, 3명, 안 그러면 내가 늘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안 그러면 생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돌봄센터 등에서 어떠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그룹 상황에서 잘 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일반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식당을 가든 안 그러면 버스를 타든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다음보다는 이게 난이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더 일반화된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는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가 적절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앉아요 라는 말에 반응해서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자, 앉아요 라는 말에 반응해서 자리에 앉는다. 자, 앉아요 라는 언어적 지시입니다. 언어적 지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어적 지시에 반응하여 지정된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된 자리예요. 앉아요라고 했는데 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학습을 하기 위한 지정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다른 친구 자리도 아닙니다. 내 자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 바로 앉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앉아요라는 언어적 지시, 자, 청자 행동이라고 해서 언어적 지시가 있으면 꼭 해야 될까요? 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순수, 비순수라는 내용으로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그널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앉아요 라고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행 사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손짓으로 가고 앉을 수도 있거든요. 손짓도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언어 행동입니다. 그래서 꼭 언어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양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 사건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목표로 잡든 안 그러면 상황 안에서 잡든 이 말은 조금씩 변경을 시켜주는 게 더 낫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늘어야 하나의 반응군이 되고 또 다른 레파토리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많이 향상시켜줘야 조금 더 일반화된 행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 LTO, 우리가 장기 목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프로토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제 분석을 해서 단기 목표로 나눌 것이냐 라는 부분을 큰 틀에서 영역을 표시하고 목표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 다음에 프로그램 이제 시트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그냥 나 이제 착석해봐야지가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이렇게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이 양식 비슷하게 만드셔도 돼요. 양식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후에 제가 블로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양식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면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만히 앉아있기는 청자 행동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목표라고 해서 80% 이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통 몇 번이라고 했죠? 자, 20번 정도를 했을 때 20번에서 16번 이상이 80%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80%가 되는 것이 2번 정도, 점이 2번 정도 찍혀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80% 했다, 안 됐다, 다음에 80% 하면은 이제 점이 2개가 찍히게 되는 거겠죠.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나중에 됐다, 됐다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80% 이상이 2번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앉아요라는 언어적 지시가 주어지면 즉시 그에 반응해서
지정된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앉아요라는 언어적 지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만약에 이걸 그러면 즉시 반응해서 앉는 것이 목표인데 이 아동 같은 경우에 바로 즉시 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응에는 지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지시하면 즉시적으로 반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딜레이 돼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즉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즉시 안 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걸로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의 장기 목표라면은 또 다른 단기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 장기 목표로 갈 수 있는 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앉아요라는 언어적 지시가 주어지면 첫 번째는 5초 안에 반응해서 지정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러면 즉시 안 앉더라도 5초 안에만 앉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 반응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시까지 갈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0초, 안 그러면 그 이상, 때로는 촉구를 이 단기 목표 안에 넣어가지고 했다가 촉구를 줄여나가는 걸 목표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분 신체적 촉구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 촉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적 촉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5초 안에 앉게 했다가 이 촉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로 두 번째 목표, 촉구를 조금 줄여나가 촉구가 없는 경우를 그 다음 목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목표 안에서 촉구를 줄 수도 있지만은 촉구를 하나의 목표로 넣어버리면 뭐가 좋을까요? 그게 플러스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촉구는 왜냐면 촉구로 인한 반응은 우리가 플러스는 아니거든요. 그 마이너스도 아니고 P로 표시하기도 하지만은 P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P가 뭘까요? 촉구로 인해서 성공한 행동이다 라는 뜻입니다. prompt라고 하는 촉구의 영어로 된 내용의 약자가 P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P를 줄이고 그냥 이 안에서 목표를 잡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좀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명 나오죠. 그리고 습득 중고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단기 목표를 정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자하고 책상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착석을 해야 하는 의자와 책상이 있으면 앉아요라는 언어적 지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목표란 게 뭘까요? 5초 안에 지정된 자리에 바르게 앉는다. 자, 잘하면 정반응, 틀리면 오반응. 자, 전략적으로 신체적 촉구와 시각적 촉구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이것도 DTT고 자, 하나의 작동 행동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별 학습 이론이고 5초 안에 앉게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다음에 이 행동이 더 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강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다 DTT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즉시 앉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교수 통제 하에 10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요? 10초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을 때 뭐 10초 못 앉아 있겠어요 라고 하겠지만은 1초도 못 앉아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단계를 하면 10초는 되지 않을까요? 바로 되는 아이도 있고요. 앉는 것까지는 강화해서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앉아서 유지하고 있는 거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0초라는 부분 아까 말했습니다. 10초고 그 이상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초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초, 4초, 6초, 8초, 10초 이렇게 5단계로 인해 가지고 10초 동안 유지하는 걸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2초, 6초, 10초 이렇게 가도 됩니다. 3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10초, 20초 그 목표를 더 높이고 나서 그 더 늘려나가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때로는 1초, 2초, 3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초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을 수도 있는데 착석에서 생각보다 이 초 단위의 목표가
정말 세분화돼야 되는 아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2초, 4초, 6초, 8초, 10초라는 걸 저는 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도 5가지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죠. 의자를 보고 앉는다든지, 자, 여기에서는 앞에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선행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앉아요라는 언어에서 지정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앉고 나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은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의자에 우선 앉게 하는 거, 앉은 상태가 선행사건입니다. 어떻게든 앉은 상태가 되고 나서 여기에서의 목표는요, 바른 자세로 앉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보고 앉는다든지 앉아요 라는 언어에 의해서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하고 2초 동안 지정된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다. 그러고 나면 정반응이 될 수도 있고 오반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5번째 10초 동안이라는 부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시겠죠?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뭐 그냥 바로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나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했지만은 제가 이후에 실제 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센터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서 실제 동영상 자료로 조금 더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나면은 프로그램 책자도 다 만들 테니까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교수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겠죠.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자, 복합적인 통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거는요. 우리가 그룹이 있다 보면은 그 아동하고만의 이렇게 교수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를 보고 하는 교수 상황, 다른 아동한테 하는 교수 상황, 이런 복합적인 통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상황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뭐 주어진 시간을 원래는 명명을 해야 되지만은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주어진 시간은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는 한번 제가 이 10분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목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40분이 될 수도 있고요. 20분이 될 수도 있고, 자, 아동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5분, 앞에 했던 부분으로 해서, 자, 몇 초, 1분, 2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하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좀 10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통합교육, 그리고 같이 하는 교수 환경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일반화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자 앞에 2단계에서 10분 동안 연습을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그룹에서는 또 오히려 개별보다 더 잘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교수 사항이 없을 때는요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교수 사항이 주어질 때 바른 자세가 무너진다든지 다른 형태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고 제가 그냥 항상 기준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룹에서 1분 동안 지정된 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10분 동안 이렇게 1분씩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착석할 때 상당히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1분, 5분, 10분으로 가도 되고요.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동이나 학생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변화시켜주면 되겠다라고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양식에 넣었을 때 혹시 뭐 프로그램 양식 한 번에 다 나와도 되고요. 제가 보여주는 양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양식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목표를, 단기 목표를 적고 나서 자, 선행사건, 그룹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되거나 앉아서 하는 자유활동 시간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 상황이 될 수 있고 다양한 통제 상황이라 했잖아요. 자유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나 안 그러면은 제가 가르치는 상황이라면은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고 좀 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분 동안 지정된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으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6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바인드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 습득 증거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2회 80%인데 10회 기준이다. 이것도 제가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앞에 상황에서 1대1이나 우리가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조금은 20회기까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20회기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해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10회 정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자, 10분이라는 목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20회까지 하려면은 너무 많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우리가 그래프에 그릴 수 있는 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형식이나 데이터 형식은요, 5번, 10번, 15번, 20번, 때로는 30번, 40번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을 것 같다. 10회 기준이니까 10번 중에 8번 이상은 이걸 달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2회이기 때문에 2번 정도의 목표 달성은 있어야 되고요. 자, 오늘은 청자 행동 중에서 가만히 앉아있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모든 교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내용하고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가장 초반에 우리가 아동하고 교육하게 될 때는 자, 모방도 좋지만은 지금 청자 행동을 먼저 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 행동이 어느 정도, 자, 3단계, 저는 기본적으로 3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앉아있기, 눈 마주치기, 자, 이 기본 모방까지 해서 이 3단계가 기본적으로 되면요. 이후에 교육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교육 프로그램을 짜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